그리고 아마 이제 계속 제가 여기 반을 담당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그 이전에 담당하셨던 이제 선생님들이 좀 다시 복귀하시긴 했는데 아직 반 배정 확실하게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단 계획상으로는 제가 쭉 진행하는 걸로 보이고 있어서 만약에 변동이 있다면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 마음에 안 드십니까? 화를 tur러요.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그 확률에 대한 뜻과 이제 그 확률의 성질들에 대한 문제들을 제가 숙제로 한번 제공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 숙제에 대한 그 질문을 먼저 받아보는 다음에 그리고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진도 나가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말씀드리면 아마 이번 달 내로 이 책이 끝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3학년 1학기 내용 준비를 할 거고 다음 시간, 그러니까 이제 이번 달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죠. 이번 달의 마지막 시간에 해당하는 다음 시간에는 확률에 대한 단어 평가를 볼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단어 평가까지 준비 한번 쭉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풀고 있는 그 이해한 그대로 이제 쭉 공부하시다 보면은 단어 평가도 크게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먼저 질문부터 한번 받아볼게요. 개념 쪽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개념 질문 있으십니까? 번호 얘기해주세요. 분도 없어요? 오, 진짜? 그리고 개념 말고 유형 질문 받아볼게요. 잠시만요. 좋습니다. 자, 여기서 길이가 2cm, 3cm, 4cm, 6cm, 8cm 이렇게 5개가 있는데 3개를 이리로 골라 삼각형 만들어질 확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떠한 길이 3개를 이용하여 삼각형을 만든다라는 걸 했을 때 이때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은 이제 뭐 제가 용어로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바로 삼각부등식이라는 걸 지켜줘야 해요. 그러면 삼각부등식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얘기해보자면요. 우리 삼각형을 만들 때 지켜야 될 규칙을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예를 들어 변 3개가 있을 때 변 2개의 길이의 합은 무조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커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그 나머지 변 예를 들어서 삼각형에 이제 이런 식으로 존재했을 때 여기가 A, B, C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C가 가장 길다고 해볼게요. 이 C가 나머지 A나 B보다 길다고 해도 이 C는 무조건 그 작은 변을 더한 것보다는 작아야 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부분을 삼각형에 대한 부등식이다라고 해서 삼각부등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등식은 꼭 삼각형 내에서 지켜져야 되는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부등식이라 해서 절대부등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성질을 만족하기만 한다면은 이 2cm부터 8cm에 해당하는 마크 5개 중에 3가지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요거는 2변을 먼저 잡고 혹은 2변을 먼저 잡거나 한 변을 잡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한 변을 잡을게요. 그러면 가장 긴 변 한 변을 잡겠습니다. 즉 가장 긴 변을 예를 들어 8cm다 라고 했을 때 이 8cm보다 나머지 2개가 합이 무조건 커야 돼요. 그치? 그래서 이 합이 큰 것들을 쭉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일단 8cm 기준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순서상을 쓸 수 있는 게 6, 4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또 6, 3 이렇게 존재하겠지. 6, 2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6보다 6을 제외한 나머지 4cm를 쓸 때에는 무조건
4cm보다 큰 변 하나를 결정해야 되겠지. 그치? 근데 4 다음에는 3이나 2로 떨어지기 때문에 얘네 두 개에서 두 가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긴 변이 6cm일 때는 이제 8cm를 못 쓰는 거지? 그러면 그거 한번 얘기해 볼래요? 몇 면 있을까? 8cm는 못 쓰고 6cm는 가장 긴 변이야. 그러면 4. 그렇지. 4, 3, 4, 2 안 되죠? 그래서 얘는 똑같이. 그리고 가장 긴 면이 4cm일 때는 이때는 3, 2. 요거 한 가지밖에 없죠. 가장 긴 면이 3cm일 때는 생각할 필요가 없겠지. 그렇지? 그래서 요 네 가지에 해당하는 것들을 전체의 경우로 나눠줘야 합니다. 전체 경우는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5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냐면 5개의 물건 중에 3개를 고른다. 그러면 이 3개를 고르는 순서가 중요해야 안 중요해요? 즉 예를 들어서 4, 6, 8을 골랐어. 4, 6, 8을 고르는 것과 4, 8, 6을 고르는 건 서로 달라요? 같아요? 같이. 그럼 고른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그러면은 일단 5개 중에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 중복을 나눠줘야 되겠죠. 그치? 얘가 전체가 되겠죠. 그러면 5개 중 3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일단 앞에 5가지가 올 수 있고 4가지가 3가지가 각각 없어서 서로 곱하기를 하는데 중복된다는 얘기는 어떤 3가지 그러면 내가 5개 중에 3가지를 고른다는 얘기는 3가지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중복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중복은 3가지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나눠준다.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에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거는 바로바로 나눠주게 되면은 얘는 10가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전체는 10가지. 그러면 얘는 5분의 2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단 삼각부등식이라는 거 혹시 지금 제가 설명하기 전에 기억이 안 났던 사람 있습니까? 혹은 처음 본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삼각부등식이라는 걸 알면은 요거 세는 거는 크게 어려웠을 거예요. 이 문제는 전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한 번 더 물어보는 문제가 될 겁니다. 전체 같은 경우에는 5개 중에 3개를 고르고 그때 나왔을 때 우리가 이 고르는 순서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즉 고르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을 때는 중복을 나눠준다라는 걸로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생각들이 잘 박혀 있어야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수멸과 조합이라고 해서 이렇게 5C3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C3 같은 거 계산하는 방법은 얘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즉 여기 있는 이 팩토리얼이라는 거 처음 들어보시죠? 네,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n 팩토리라고 하는 것은 1부터 2, 3 이렇게 쭉 해서 n까지 곱하는 숫자를 의미해요. 그러면 5 팩토리얼은요 지금 1부터 5까지 곱하는 건데 그걸 1부터 3까지 곱한 거가 1부터 2까지 곱한 거 나눠준 거예요. 볼까요? 얘가 5팩을 2팩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지. 거기서 2팩은 2 곱하기 1을 나눠준 거니까 5, 4, 4, 5, 4,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3팩은 뭐야 그러면? 중복. 그래서 나중에는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하나 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딱 넘깁니다. 그냥 문제 상황만 이해하면은 5C3이구나 5팩, 3팩, 2팩 이런 식으로 딱 넘어와요. 근데 그런 것들이 훈련되려면은 이것부터 먼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요게 지금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실 거란 말이지. 어렵게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어쩔 수 없어요. 5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나열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5개 중에 3개를 고르는 신경수 2, 3, 4부터 쭉 나열해보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본 다음에 여기서 얘가 10가지가 나오게 되는 그 규칙이 뭘까를 직접 나열해보면서 세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다 보면은 여기까지 넘어오게 되고 얘를 조금 더 단순해서 계산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여기까지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마 일단 여러분들은 이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과 여기서 중학교 2학년 이야기에서 하는 이 부분만 확실하게 알아도 되게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질문 더 있습니까? 혹은 막히는 거 있나요? 없으면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혹시 7번 말고 또 있습니까? 네, 또는 없어요? 오, 좋아요. 되게 상현이가 좋은 질문 해주네요. 그래서 이제 이 시험 문제 하나에서도 이론 같은 게 지금 벌써 2개, 3개가 이렇게 짬뽕되기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하는 것 중에 특히 약간 압박을 느끼고 있는 분들 중에 하나가 옛날에 배웠던 거 다 기억해야만 싶은데 그게 이어지는 여러분들만의 흐름을 잡으면 돼요. 왜 얘가 이렇게 됐냐.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더 응용하면 왜 그 기존에 배웠던 개념을 그대로 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연결시키면서 연결다리를 만들어 나가면요. 그 연결다리가 끊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만약에 깜빡 잊었다면 다시 이어붙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확률의 계산하는 문제로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64페이지에 해당하고요. 오늘 개념책 같은 경우에는 164부터 168까지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끝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탄탄 단원 다지기 요거는 만약에 시간이 되면은 오늘 중에 문제로 풀어보고 안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드릴 예정입니다. 자, 확률의 계산 쪽 먼저 이제 그 위쪽에 있는 내용 보시게 되면요. 일단 첫 번째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혹은 165페이지 보면은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확률을 계산할 때에도 경우의 수랑 똑같이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건 A가 일어나거나 사건 B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요. 이 사건 A하고 사건 A는 그냥 얘네들을 계산할 때 서로 다른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일어나든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사건 A하고 사건 B가 일어나는 확률,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확률이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뭘 생각해 줘야 되냐면 첫 번째 A하고 B 중에 몇 개만 일어나야 된다? 사건 A 또는 사건 B입니다. 그럼 사건 A가 일어나면 사건 B가 일어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사건 B가 일어나면 사건 A가 일어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A와 B 중에 사건이 몇 개만 일어나야 됩니까? 한 개. 그래서 A와 B 중 한 개의 사건만 발생한다. 요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방금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사건 A가 일어나면 B가 일어나면 안 되고요. B가 일어나면 A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럼 얘네들은 서로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칩니까? 미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자, 상윤이가 일어나면은 헌우는 일어나면 안 돼. 그러면 둘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안 되지. 헌우가 일어나면 상윤이 일어나면 안 돼. 이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 쉬는 시간에도 자, 둘 중에 한 명이 화장실 가면은 나머지 한 명 무조건 여기 있어야 돼. 그러면 둘 다 화장실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안 되지. 그러면 서로가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주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건 A가 일어나면 사건 B가 일어나면 안 돼요. 반대로 사건 B가 일어나면 사건 A가 일어나도 안 돼요. 둘 중에 무조건 하나만 일어나야 돼요. 그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치? 다시 말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건 자체가 서로 독립적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경우에 쓸 때는 어떻게 계산했죠? 더하기.
어떤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못한다고 할 때는 더하기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여기가 확률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때에는 얘네들을 더해줬다. 따라서 확률도 그대로 더해준다라는 거고요. 165페이지에 대한 내용도 제가 먼저 얘기해 보자면은, 자, 여기서 사건 A와 사건 B가 이번에는 동시에 일어난대. 즉, 여기서는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제가 5월로 표현했는데, 여기는 동시에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그렇지, 엔드. 즉, 이 말인 즉슨 사건 A하고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같이 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발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건이 발생해야 돼요. 사건 A하고 사건 B가. 그러면 요거는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동시에 일어났어야 되기 때문에 계산하는 거는 곱셈으로 계산을 한다. 따라서 여기서도 확률에서 똑같이 곱셈을 해줘야 한다. 글자는 이상하게 썼는데 알아봤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개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건이 몇 개가 생기겠어? 3개, 4개, 5개가 각각 따로따로 일어나야 되거나 다 같이 일어나야 되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그러한 예시들로서 문제가 쭉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게 딱딱해서 이해가 될 듯 말 듯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에 대한 내용을 필수 문제를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164페이지에 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1번을 보시게 되면 1부터 3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이제 하나씩 각각 적혀 있대요. 이때 그러면 총 30장의 카드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 이때 한 장 볼 때 4의 배수 또는 9의 배수가 적혀있군요. 자, 그러면 4의 배수나 9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내가 어떤 카드를 뽑아볼 때 4의 배수가 나와도 땡큐인 거지. 9의 배수가 나와도 땡큐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4의 배수가 나올 확률과 9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할 때에는 4의 배수의 개수와 9의 배수의 개수를 더해서 원래는 전체로 나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아니었어요? 그치? 그런데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먼저 4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9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서 얘네 둘이 지금 서로 어떻게 됐습니까? 더하기 되었지. 요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는 우리 확률끼리 따로따로 계산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4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0분의 몇이죠? 30까지는 4의 배수가 몇 개 있어요? 7개. 9구단 내보면 되잖아요. 4, 7에 20. 그치? 자, 제가 배수 개수를 세는 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한다? 어떤 정해진 숫자 1부터 n까지 정해진 숫자가 있으면은 그 n을 내가 구하고 싶은 배수로 나눠서 몫으로 구한다. 그치? 그러면 30까지의 확률은 어떻게 돼요? 아니 30까지요. 죄송해요. 30 중에서 9의 배수를 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얘네들을 더하면 얘네들 각각의 확률을 더해서 30분의 10, 즉 전체 3분의 1 이렇게 되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들 표정을 봤을 때는 꽤 괜찮게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드려볼 테니까 1-1번과 1-2번 이 두 문제 한번 풀어봐 주세요. 그리고 차례대로 번호부터 1-1번 그리고 상현이 1-2번 이렇게 정답과 풀이 과정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좋아요. 그럼 1-1번 먼저 그 헌호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정답은 뭐로 나왔습니까? 18분의 1. 18분의 1. 18분의 1로 나온 근거는 뭘까요? 잠시만요. 네, 12분의 1. 12분의 1. 그럼 왜 12분의 1이라 생각하셨나요? 그 대수 합이 3이면 네, 2 또는 2랑 1이 나오고 그렇죠. 5면 4, 1이랑 3이 나와서 36분의 3. 아, 좋습니다. 일단 경우의 수는 되게 잘 찾았어요. 근데 요거 한 가지가 좀 놓쳤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지금 주사위 A, B 이렇게 서로 다른 주사위지. 만약에 두 개의 숫자의 합이 3이 될 때에는 1,2만 나오면 된다는 얘기는 뭐만 얘기하신 거냐면요. A 주사위가 1이고 B 주사위가 2일 때는 얘기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얘가 1이 나와도 되는 거죠. 즉 서로 다른 주사위잖아. 그치? 그러면 이 경우하고 이 경우하고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그래서 방금 전에 찾은 그 1,2 그 다음에 몇 콤마 몇이죠? 1,4 2,3 여기서 각각 2배씩을 더 개수를 쳐줘야 해요. 즉 순서 바뀌는 것까지 당연히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 전체 36분의 여기 있는 이 개수들을 곱하기 20 해주면 6해서 6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죠. 괜찮나요? 자, 아마 지금 이제 요 풀이 방법을 들으면서 이제 그거를 이해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 요 경우의 수 뭔가 내가 논리가 확실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다가 풀이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계속 혼자서 문제를 풀 때마다 계속 의심해봐요, 스스로한테. 내가 이거 제대로 풀어놨나? 이렇게. 어떤 부분이 비어있지 않을까? 얘네들 순서 바뀌면 다른 거 맞나? 이렇게 계속 생각해봐야 돼요. 알겠죠? 그럼 1-2번. 일단 잘 풀었습니다. 네, 경우의 수는 잘 됐어요. 1-2번 한번 대답해 볼까요? 다 먼저 어때요? 네, 한 번 더 보면 얘기해주세요. 5분의 좋아요. 왜 5분의 1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전체가 5명 한 줄로 세우는 거니까 네,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좋아요. 120 나오고 네, A를 맨 앞에 세울 때 나머지 4명 한 줄로 세우는 거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24 나오는데 D도 똑같이 하는 거니까 24 더하기 24에서 48이고 그렇지. 120분에 40분이라서 대략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아주 잘했어요. 정답이에요. 풀이 과정도 좋아요. 제가 여기서 조금만 다듬어 드릴게요. 뭘 다듬을 거냐면은 이거 계산하는 거 이제 스스로 귀찮잖아요. 그치?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어렵지는 않아. 근데 그게 숫자가 조금 너무 커진단 말이야. 금방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예계산하는 거잖아. 그러면 4, 3, 2, 4, 3, 2 지어지죠. 그럼 5분의 2 바로 나오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제가 이제 원래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계산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잘 계속 계산해봐 라고 제가 시킬 텐데 두 분이 워낙 잘하고 계셔서 계산을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을 지금 얘기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지금 아주 잘 세우셨고요. 이 방법 그대로 계산만 조금 더 간편하게 연습만 좀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두 분 다 아주 잘하셨고 16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65페이지에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면 사건 A하고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곱셈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필수 문제 2번의 제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주머니에는 빨간 공 5개와 파란 공 4개가 들어가 있고 B 주머니에는 빨간 공 3개와 파란 공 5개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 꺼낼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를 얘기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A 주머니에서 꺼냈을 때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공이 나와야 되냐면 빨간 공이 나와야 된대요. 그 다음에 B주머니에서는 파란 공이 나와야 한다.
그러면 먼저 이것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A 주머니에서 빨간 공이 나온 것과 B 주머니 파란 공이 나온 게 동시에 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치? 같이 발생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조금만 더 제가 설명을 이어볼게요. 자, 그러면 A에서 빨간 공이 나왔을 때 B 주머니에서 내가 빨간 공이 나왔기 때문에 B 주머니는 무조건 빨간 공이 나와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규칙이 있습니까? 없지. 그럼 얘네들은 서로 독립적인 사건인 거 맞지? 다만 우리가 원하는 건 얘가 빨간 공이 나왔을 때 비주머니는 파란 공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계산할 때 뭐 한다? 곱셈한다. 요 생각을 갖고 문제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먼저 여기서 A주머니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9분의 5가 될 거예요. 전체 9개 중에 빨간 공인데 5개니까. 그럼 파란 공은 B주머니에서 파란 공은 8분의 몇이죠? 5네. 8분의 5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서 76분의 25가 된다. 그래서 제가 한 설명 대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쓰는 풀이 과정은 매우 간소합니다. 이게 경우의 수나 확률을 구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큰 데이트죠. 그러면 이 A하고 B가 둘 다 빨간 공이 나와야 되네 이번에.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빨간 공이 9분의 5고요. B 같은 경우에는 빨간 공이 8분의 3 이렇게 각각의 확률이 있으니까 얘네들을 서로 곱해서 약분할 거 약분해주고 하면 24분의 5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 이해되고 있습니까? 없죠? 좋아요. 그러면은 2-1번을 한번 먼저 풀어보실까요? 아마 뭐 후대 금방 걸릴 겁니다. 있습니다. 혹시 정답은 3분의 1 잘 나오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주사위에서 소수가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에요? 아 정확히 소수죠? 네. 몇 분의 몇이에요? 6분의 3? 4? 6분의 4요? 소수가 뭐뭐 있는데요? 1, 2, 3. 아 1은요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에요. 자 우리 소수하고 합성수의 정의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소수는 뭘 소수라고 하냐면요 단순히 약수가 1과 자기 자신을 갖고 있는 수가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붙었냐면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이렇게 붙어있어. 교과서에 그대로 실려있어요. 그래서 1은 소수가 아니다? 아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얘가 뭔가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으면 소수는 약수의 개수가 몇 개여야 돼요? 2개. 1은 약수의 개수가 몇 개예요? 하나. 그래서 1은 소수가 아닐 거야. 1 약수 2개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은 1은 약수의 개수가 무한개인데요? 1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1은 약수의 개수가 1개예요. 따라서 소수는 약수의 개수가 2개. 합성수는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 이렇게 약수의 개수로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소수가 될 확률은 6분의 3이고요. 그러면 주사에 비해서 6의 약수의 분이 나오는 건 6분의 몇이죠? 6분의 4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6분의 3과 6분의 4를 곱하면 3분의 1이 될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필수 문제 3번의 명중률 문제를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확률을 진짜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좀 느낄만한 이런 사례들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문제 풀다 보면 되게 재밌는 상황들이 여러분들이 확률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 문제를 보면은 명중률이 각각 8분의 3과 9분의 7에 해당하는 두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관역에 화살을 쏘았을 때 첫 번째 모두 맞히지 못할 확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명중률이 8분의 3이라는 얘기는 쉽게 생각하면 8발 중에 3발을 맞춘다는 거잖아. 그러면 맞추지 못한다는 거는 그 반대가 된다는 얘기지.
즉 우리는 이렇게 반대가 되는 경우에는 전체에서 이 확률을 뺀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빼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진짜 종이 그대로 생각해보면 아까 8발 중에 3발을 맞춘다는 얘기는 5발을 맞추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분의 5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둘이 똑같다는 게 이해되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명중률이 9분의 7인 아이도 이 전체에서 9분의 7을 빼게 되면은 맞추지 못하게 될 확률은 9분의 2다. 그러면 8분의 5하고 9분의 2 모두 다 동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서로 곱해줘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8분의 5와 9분의 2를 곱하면 36분의 5가 두 학생이 모두 관역을 맞추지 못할 확률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적어도 한 학생을 관역을 맞춘다. 아, 이런 문제 좋아요. 자,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적어도 한 학생 그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생 A, 학생 B라고 해볼게요. 이 적어도 학생 한 명이 맞춘다라는 얘기는 A, B 둘 다 맞추면 장땡이지. 그치? 그래서 A, B 둘 다 맞추면은 여기에 포함돼요. A가 그러면 A가 맞출 때에는 B는 맞추지 않는 거지. 그치? 그리고 A가 못 맞출 때에는 무조건 B는 맞춰야지만 여기 있는 이 전체 세 가지 경우가 얘네들한테 다 포함되는 거지. 그치?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 사람 없죠? 그러면 A하고 B가 둘 다 맞추게 될 확률은 각각의 명중률을 곱하면 되겠죠? 그치? 그럼 요걸 계산하면은 일단 약분 안 낼게요. 나중에 계산할 거니까 72분의 21 그리고 A가 맞추고 B가 못 맞춘다는 얘기는 A는 명중해야 돼. 따라서 8분의 3이야. 근데 B는 맞추면 안 되기 때문에 9분의 2. 그쵸? 그래서 얘는 72분의 6. 그리고 나서 A는 맞추면 안 돼. 즉 8분의 5여야 돼. 근데 이때 B는 맞춰야 되기 때문에 9분의 7. 그러면 72분의 35. 이렇게 각각의 확률이 나와요. 경우의 수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총 3가지 경우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각각의 경우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아니면은 독립적인 상황이에요? 다시 말해 A, B가 둘 다 맞춘 것과 A는 맞추고 B는 못 맞춘다가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지.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인 거잖아. 그럼 이 확률들을 다 각각 더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2분의 21 더하기 6 더하기 30 이 덧셈 때문에 제가 이 약분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관 넣었죠? 그렇죠? 여러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관 지렸죠? 그래서 여기 계산해보면 얘가 몇이지? 62가 되겠네요. 그러면 36분의 20 36분의 30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없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은 아이씨 길다. 그치?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여사건이라는 거 배웠죠. 어떤 A가 일어날 때 A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은 A가 일어나게 되는 경우의 수를 전체에서 뺀다. 혹은 A가 일어날 확률을 전체에서 뺀다. 이런 여사건. 그치? 그 여사건의 입장에서 풀 수도 있어요. 그 여사건의 입장에서 풀게 되면 먼저 저 말을 다시 해석해봐야 돼. 적어도 학생 한 명이 맞춘다는 얘기는 저 문제 상황에서 뒤집으면 무슨 얘기예요? 둘 다 못 맞춘다. 그치? 둘 다 못 맞춘다는 거야. 그러면 적어도 학생 한 명과
반대되는 아이는 둘 다 맞추지 못한다 이거니까. 그러면 전체에서 얘를 빼면 되겠네. 그치? 근데 둘 다 맞추지 못할 확률은 여기서 보이네. 그치? 그래서 전체는 확률에서 전체는 몇이에요? 1. 그치? 그래서 36분의 5를 빼게 되면 36분의 30. 6번을 풀면 이 한 줄이 끝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만약에 6번으로 풀고 싶다 할 때는요, 여러분들의 논리 속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생각만 하실 수 있다면 어떨 때는 6건으로 풀 때 문제가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끝나게 되고요. 근데 간혹 이렇게 6건으로 풀게 시켜놓고 되게 문제가 복잡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문제들을 풀 때가 더 간결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가지 방법을 다 해야 얘로 풀었을 때 답이 똑같이 나와야 되지, 검산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3-1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문제 풀면서 이해 안 되시는 거 잘 편하게 이해해 주세요. 이거는 다 풀었어. 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뭐 딱히 뭐 모르는 게 없다라는 그런 반응이라서 제가 이제 다 이해했다고 그런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자면 생각보다 꽤 어려운 개념입니다. 잘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3-1번 정답을 말씀드려보자면 15분의 14가 나옵니다. 혹시 잘 나왔나요? 네. 혹시 어떻게 푸셨습니까? 어떻게 풀었어요? 번호는? 그 학교 못할 확률이 상속이 6분의 1이고 문제니까 5분의 2니까 곱해서 30분의 2니까 1에서 30분의 1 뺐어요. 좋아요. 혹시 똑같이 풀었나요? 이게 좀 더 편하죠, 두 분 입장에서도. 그치? 그러면 그냥 이것만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그 방법, 둘 다 불합격 확률을 전체에서 뺀다 말고 한 명만 합격한다고 한다면 총 몇 가지의 경우로의 확률을 각각 더해줘야 될까요? 첫 번째, 둘 다 합격 확률. 그치? 두 번째, 누가 합격 확률? 상석이가 합격 확률. 세 번째, 인정이가 합격 확률. 요 세 가지의 확률들을 다 각각 쪽에서 더해줘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근데 일단 여러분들은 지금 제일 편한 방법 하나만이라도 잘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잘 갖고 가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배우게 되는 그 단계가 찾아와요. 그 단계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저거 배웠던 것 같아. 저거 이동근 선생님이 얘기해줬어.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잘 기억하면서 누가 얘기해줘, 누가 가르쳤는지 얘기하란 말이야. 알겠어? 농담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내용들을 갖고 뭐 이제 잠깐 머리 식힐 겸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런 확률을 내서 되게 재미난 것들이 여러분들이 특히 좀 많이 와닿을 수 있는 포인트가 예를 들어 학교에서 반에서 뭐 제비뽑기 같은 거 할 때
혹은 이제 혹시 두 분 야구 경기 좋아하세요? 아 야구 좋아해요? 안 봐요? 그러면 뭐 이제 야구 경기를 안 좋아한다니까 활풍이라는 건 들어봤어요? 몇 탈 이런 거. 아, 네. 그건 아마 그게 야구 경기에서 좀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혹은 이제 그러면은 올림픽 때 양궁 같은 거는 보십니까? 아, 혹은 두 분이 좋아하는 스포츠는 또 뭐 있어요? 농구 같은 것도 좋아해요? 축구 좋아해요?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축구 같은 거 보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확률이 나오게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올림픽 보고 오열했겠네. 올림픽이 아니고 월드컵 보고. 자, 그냥 기회 드릴게요. 분명 개새끼 한 거죠. 농담이에요. 자, 그러면 축구 같은 경우에서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우리 편이고 여기가 적 팀일 때 그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쪽이 공격 비중이 좀 더 높냐 뭐 이런 것들 막 이제 밑에 조그맣게 뜨잖아. 그치? 이런 거 본 적 있죠? 혹은 볼 점유율 이런 것도 퍼센트로 뜨죠. 그치? 그런 것들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뭐 패스 성공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가 이제 35% 여기가 20% 그 다음에 여기가 나머지 45% 이런 식으로 써있을 때에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봤었어? 전체적으로 우리가 딱 경기를 보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 이 골키퍼가 앞쪽으로 공을 배분해 줄 때 혹은 뒤에 있는 수비수나 미드필더가 앞쪽으로 공을 배분해 줄 때 약간 이 하나 쪽으로 공을 주는 경우의 수가 전체 10번 중에 한 4, 5번 정도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카운팅 해보는 거야. 저 선수가 진짜 한 10번 공을 차면은 앞으로 차면은 진짜 4, 5번 밑으로나 약간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하는 거지. 패스 성공률도 패스 성공률이 높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패스 성공률이 예를 들어 90%가 된다고 해보자. 그럼 이 선수는 10번 중에 몇 번은 패스를 성공한다는 거야? 9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해석해 보려는 거야. 갑자기 그 선수가 패스를 한 번 실수했어. 그럼 실패한 거지. 그럼 그 다음 패스는 성공 확률이 더 많을까 적을까? 성공률이 적어요? 많겠지. 웬만하면 성공하겠지. 왜냐면 10번 중에 한 번이 여기 그때 한 번 발생한 거니까. 그치? 이런 식으로도 재미나게 해석을 해볼 수 있다. 물론 다 확률에 대한 얘기니까요.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실패를 안 하냐?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겠지만 웬만하면은 성공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겠죠.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확률을 많이 쓰게 되는 그런 야구 경기나 이런 것들도 그 해설가의 말을 잘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 타자가 보통 한 3번 타석 중에 한 번은 안타를 꼭 치는데 근데 지금 앞서서 2번을 안타를 못 쳤어. 그러면은 그 다음 타석에서는 거의 안타를 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확률에 입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 3번 중에 한 번 안타를 치는 사람이야. 근데 3번 타석에 들어갔을 때 다 안타를 못 칠 수도 있지. 그러면 그 사람은 안타를 치게 될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거겠죠. 그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확률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렇게 생활에 적용하면서 잘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꽤 재미난 해석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 16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즉, 이제 사건이 단순히 한 번만 딱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 번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어떤 주머니 안에 공이 있어요. 공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공이 있고요. 네모나게 생긴 공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이제 개수 맞출게 10개로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내가 공을 뽑고 다시 집어넣고 또 뽑는 거야. 그렇게 계속 뽑고 집어넣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 안에 이 주머니의 공의 개수는 몇 개를 만족할까요? 10개를 계속 유지하겠지. 그치? 두 번째는요. 뽑은 거는 버리는 거야. 그러면 총 몇 번까지 뽑을 수 있을까요? 10번까지 뽑을 수 있겠지. 그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에는
일단 거기에 써 있습니다. 첫 번째가 꺼낸 것을 다시 넣고 꺼내는 경우. 요거는요, 매 순간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 동그란 공을 뽑는다 하면은 동그란 공을 뽑게 되는 확률이 몇이에요? 전체 10분의 4. 즉, 5분의 2가 되죠? 그러면은 내가 계속 꺼낸 거를 다시 집어넣고 꺼낼 때 동그란 공을 뽑은 그 매 순간마다 뽑게 될 확률은 이 5분의 2를 계속 유지하겠지. 그치? 그런데 만약에 내가 뽑고 버려. 그럼 이 5분의 2가 확률이 계속 유지가 될까요? 아니지. 예를 들어서 이 네모난 공을 하나 뽑았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5분의 1이지만 그 다음에는 전체 9분의 4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또 우연찮게 또 얘를 뽑았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제가 이 동그란 공을 뽑을 확률이 어떻게 돼요? 그치, 2분의 1, 즉 8분의 4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느낌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제비뽑기 할 때요, 만약에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당첨제비를 자꾸 못 뽑아. 그럼 내한테 오는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이 점점 올라가지. 그게 여기서 기반한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당첨제비를 뽑든 안 뽑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앞에 사람 뽑았다가 다시 집어넣어. 그러면 당첨제비의 숫자와 전체제비의 숫자는 그대로 유지되죠. 그럼 내가 당첨제비 뽑을 확률이 앞에 사람이 당첨제비 뽑든 안 뽑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치? 그게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인 거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필수 문제 4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머니 모양과 크기가 같은 빨간 공 6개와 파란 공 3개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공 2개를 연속하여 꺼낼 때 각 경우에 대해서 모두 빨간 공을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자, 이 빨간 공을 뽑을 확률부터 먼저 한번 보여보시죠. 빨간 공을 뽑을 확률은 전체가 9개고요. 이때 빨간 공이 6개니까 그러면은 3분의 2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꺼낸 거를 다시 넣지 않는 경우의 수인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 1회에서는요, 전체 9개 중에 6개 쓰니까 3분의 2였던 거였어요. 그치?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빨간 공을 또 뽑아야 되지. 그럼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확률이 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왜? 전체 경우의 수와 빨간 공의 개수가 달라지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에서는요, 전체 공의 개수가 몇 개예요? 빨간 공이 한 개 빠지니까 8개가 되죠. 이 8개 중에 빨간 공은 앞에서 한번 뽑았지. 그럼 몇 개 나와요? 전체 빨간 공이 몇 개였어요? 6개였지. 그 중에 여기 앞에 1회치도 빨간 공 하나 뽑았잖아. 그럼 몇 개 남아요? 5개. 그래서 이 두 확률을 어떻게 준다? 서로 곱해준다. 왜 곱해준지 이해되세요? 응. 왜 그런 것 같아요? 상인은 이해하는 거. 왜 곱해줘요? 자, 곱한다와 더한다의 차이점은 뭐였어요? 두 개의 사건이 서로 독립적으로 일어날 수 있느냐, 아니면 영향을 주고받느냐. 다른 말로 하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느냐, 동시에 일어나면 안 되느냐, 이 본문이잖아. 처음에 빨간 공을 뽑는 거가 두 번째 때 빨간 공을 뽑는 게 서로 영향을 줘요? 다시 말해서 처음에 빨간 공을 뽑았을 때 두 번째 때는 무조건 파란 공이 나와야 되고 무조건 빨간 공이 나와야 돼. 이런 규칙이 있어요? 없지.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안 주고받아요? 안 주고받아요. 다시 말해 독립적인 사건이라는 거지. 그치? 서로 별개의 아이들이라. 그래서 곱한다. 계속 생각해야 돼. 알겠죠? 경우의 수하고 확률은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곱하게 되면은 12분의 5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아, 미안합니다. 저 이거 1번이 아니라 저 2번으로 풀었네요. 미안해요. 저는 지금 이제 다시 넣지 않는 경우를 본 거예요.
그러면 1번으로 풀 때는 첫 번째는 3분의 2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처음 꺼낸 공을 다시 넣는 경우지. 그치?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 전체 개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빨간 공의 수도 그대로 유지가 돼서 이 3분의 2가 그대로 유지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또 곱한다. 그래서 첫 번째 내 정답은 9분의 4로 정리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당하는 내용만 잘 갖고 가셔도 중학교 2학년의 확률과 경우의 수 문제를 나오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4-1번에 1번과 2번을 풀어보시고 이번에 1번은 상현이한테 물어볼 거고 2번은 헌우한테 물어볼 겁니다. 더해야 되는지 곱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즉 어떤 두 개의 경우의 수나 확률이 있을 때 이 두 사건이 서로 묶여 있냐, 영향을 주고받냐, 아니면 독립적이냐, 요거를 계속 생각해 보셔야 해요. 네, 1분 뒤에 여쭤볼게요. 두 분 다 하셨네요. 자, 그럼 1번 한번 상현이가 읽을까요? 16분의 왜 16분의 1을 생각하셨습니까? 그 지훈이가 당첨 대비 뽑을 확률이 11분의 3이니까 4분의 1인데 네, 당첨 대비 다시 넣으면 그게 똑같아지니까 그렇지. 서도 확률이 4분의 1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한번 헌우만 읽을래요? 잠시만요. 아, 오케이. 우리 2번은 자, 상현이 2번 혹시 상현이 풀었어요? 잘했습니다. 풀었나요? 아, 몇 분의 몇 나왔나요? 484분의 1.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리고 지훈이가 네, 뽑은 확률은 네, 10분의 3 곱하기 네, 11분의 2니까 네. 두 사람 모두가 했으니까 22분의 1 곱하기 22분의 1. 잠깐만. 12분의 3에서 11분의 1 한 다음에 두 사람 모두라 해서 얘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그게 22분의 1이 나와서 네. 그거를 22분의 1을 곱했어요. 22분의 1을 22분의 1을 곱했다. 네. 이거 문제 잘못 읽은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훈이가 뽑고요. 두 번째는 서우가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두 번만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문제상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지훈이가 뽑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서우가 뽑는 거예요. 아,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훈이가 뽑을 확률은 12분의 3이었지. 여기서 한 장이 빠지게 되죠. 그럼 서우가 뽑을 확률은 11분의 2가 되죠. 얘네들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헌우가 구한 확률은 뭐냐면은 지훈이가 당첨 확률 2개를 뽑고 서우도 다시 당첨 확률 2개를 뽑고 그래서 걔네들 각각 곱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얘네들만 계산하게 되면은 22분의 1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문제의 상황만 잘 이해하신다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확률에 대한 계산의 그 문제가 완벽하게 끝나게 됐고요. 자,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한번 그 앞선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제가 시간을 드리면서 문제를 이렇게 좀 푸는 모습을 보러 다닐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질문 당연히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일단 제가 보고 싶은 거는요. 먼저 1번 먼저 한번 풀어봐 주세요. 167쪽에 1번. 그 다음에 1번을 푸시게 되면은 4번을 한번 풀어봐 주세요. 네, 1번, 4번 이렇게 두 개 한번 풀어보시고 저한테 풀이가 좀 보여주십시오. 그다음에 숙제는 미리 적어드릴게요. 일단 혹시 1번은 무슨 1번과 4. 풀었어요? 아, 좋아요. 아, 167페이지 1번 가서 들어가시죠. 네, 미안합니다. 미안해. 이거다. 도와줄게. 다 풀었습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좋아요. 잘했네요. 굿. 그러면은 지금 번호는 6번 한번 풀어봐 보시고요. 6번이 된다고 하시면은 6번까지 한번 보세요. 6번 168페이지 6번. 시간 후딱후딱 간다잉. 됐습니까? 좋아요. 6분 한번 볼까요? 좋아요. 잘했네. 그러면 저희 미리 숙제 다른 문제 먼저 하고 계셔도 좋아요. 제가 이제 그 168페이지 10번은 여기 10번은 제가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숙제 다른 문제 하고 계셔도 좋고.
같아요? 자, 이거 제가 우선 해볼게요. 먼저 안타를 치면 0.3이라는 거지? 적어도 두 번 썼을 때 한 번은 안타를 치는 걸로 구하시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문제에서 이 선수는 첫 번째 안타를 치거나 두 번째 안타를 치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이걸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둘 다 안타를 쳐도 되고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즉 첫 번째에 치거나 두 번째에 치거나, 그치? 이런 총 세 가지의 경우를 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이 선수가 안타를 아예 못 칠 확률을 빼줘야 되겠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선수가 둘 다 안타를 못 칠 확률은 일단 안타를 칠 확률이 0.3이니까 안타를 못 칠 확률이 0.7이지. 그러면 첫 번째도 안타를 못 치니까 0.7, 두 번째도 안타를 못 쳐, 얘도 0.7, 이 곱하기 0.7을 어떻게 준대까요? 그렇지. 그 곱한 게 둘 다 안타를 못 칠 확률인 거지. 그 전체에서 그거를 어떻게 준대까요? 그렇지. 그렇게 역사건을 풀어. 나딱 100분의 51? 네. 자, 그러면 제가 그때 이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들 푸는 게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푸는 거 많아 싶은데 그래도 좀 더 정석적인 풀이 방법을 여러분들 계속 보여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168페이지 10번 한번 봐주세요. 10번 보시면은 재성이와 동주가 승부차기를 할 때 성공 확률은 각각 5분의 3, 6분의 5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각각 한 번씩 승부차기를 한다라고 할 때 한 사람만 승부차기를 성공할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 사람만 승부차기를 성공할 확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즉, 한 사람만 성공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재성이가 성공하면 동주는 어때야 돼? 실패해야 돼. 그치? 그래서 요거는 이 재성이가 성공할 때 동주는 실패. 그럼 반대로 재성이가 실패하면 동주는 성공. 이런 식으로 각각의 경우를 먼저 표시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문제가 바로 여사건을 풀거나 문제에서 얘기하는 상황 그대로 푸는 거 두 가지 중에 뭐가 좋을지가 가장 비교하기가 애매한 문제인 거예요. 얘는요, 두 가지 방법 한번 해볼게요. 자, 결국에는 재성이가 성공하고 동주가 실패한다는 얘기는 재성이는 5분의 3, 동주는 6분의 1이고 얘네들은 서로 재성이가 승부차기를 하는데 동주가 막 승부차기 이상하게 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 없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곱셈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는 10분의 1. 그러면 이때는 5분의 2에다가 6분의 5가 되기 때문에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즉 10분의 1과 3분의 1이 각각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서로 더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3 요렇게 푸는 게 문제에서 얘기하는 조건을 그대로 푸는 거예요. 그럼 보겠습니다. 얘를 만약에 반대로 뒤집어서 문제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전체에서 뺀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 빼주면 될까요? 둘 중에 한 명만 성공한다는 얘기는 둘 다 어때야 될까요? 성공하거나 둘 다 실패하거나. 이해되세요? 얘가 문제에서 싫어하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원치 않는 상황을 한번 써보자면은 재성이도 성공하고 동주도 성공하는 거야. 혹은 재성이도 실패하고요 동주도 실패하는 거야. 이거 왜 다른 경우는 있나요? 없지. 그래서 얘네들을 빼주는 것이 여사건 풀이 방법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계산해보면 재성이는 성공하고 동주는 똑같이 성공하고 그러면 2분의 1이고요. 재성이가 실패하고 동주가 실패하는 거 계산해보면은 얘는 15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에서 2분의 1도 빼주고 15분의 1도 빼주고 하게 되면 얘를 계산해보면은 30분의 17이에요. 그럼 1에서 30분의 17 빼면
30분에 10분 남았을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제일 애매해지는 순간입니다. 따라서 6건 문제가 되게 한 줄 만에 끝난다고 해가지고 항상 6건 풀이 방법을 고집하시게 되면은 이런 거 문제를 풀 때 얘는 전체를 생각 안 해도 되잖아. 그치? 그래서 전체를 생각 안 해도 되는 조금 더 편한 방법을 살짝 놓치게 되는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계속 연습해 봐야 되는 거예요. 10번 같은 경우에.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10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160 혹시 165페이지에 여러분들 되어 있나요? 아, 그 165페이지 안 돼 있구나. 숙제가 조금 많을 수 있겠네요. 일단은 유형이 혹시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유형 지난번에 어디까지 됐는지 기억이 좀 안 나가지고 145까지? 제가 내드리려고 하는 숙제는 167부터 173까지 개념은 유형은 146부터 153페이지인데 혹시 요거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오늘 조금 부담돼? 아니야,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제가 지금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몇 문제만 꼭 찍어서 어려울 것 같은 문제만 꼭 찍어서 한번 해드릴게요. 해드리거나 아니면 풀고 풀이 가지고 보고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래서 먼저 169페이지 개념 쪽에 169페이지 7번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1차 함수를 아마 조금 이제 까먹었을 것 같아서 7번 먼저 해보십시오. 힌트는 좀만 드려볼게요. 평행하다는 얘기는 1차 함수에서 평행하다는 건요 기울기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기울기를 구하셔야 돼요. 우리 기울기를 구하는 거는 기울기의 뜻에 따라서 가로축으로 증가했을 때 세로축으로 얼마나 변하냐 인 겁니다. 즉 여기 문제에 주어져 있는 거는 가로축으로 지금 6만큼 증가할 때 세로축으로 2만큼 올라갔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3분의 1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요 지금 기울기를 까먹었다 하시는 분은 거기 옆에다가 써주세요. 기울기는요 수학적인 용어로 쓰자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맛에 그 맞추기 쉽게 말하면 가로로 얼만큼 증가했을 때 세로로 얼만큼 증가했느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뭐 찾으면 7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7번 푸신 분은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조금 더 시간 필요하시나요?
다 풀었어요? 그러면 7번은 혹시 정답이 1번이 나와야 됩니다. 잘 나왔네. 좋습니다. 한번 풀이 과정이 저하고 맞는지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보세요.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울기가 똑같아야지만 직선이 평행하다라는 건 이해되시죠? 두 분 다. 그러면 기울기가 3분의 1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어떤 직선이냐면 A분의 B라는 직선이에요. 그러면은 A분의 B가 3분의 1이랑 똑같아야지. 즉 X의 개수가 1차 함수는 기울기를 의미하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만족해야 되는데 요거를 할 때는 이렇게 서로 대각으로 곱했을 때 똑같다는 의미랑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A는 3B가 되는 거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B가 1일 때는 A는 3, 2일 때는 6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겹지? 그 36분의 2에서 18분의 1 이렇게 된 거예요. 괜찮죠? 혹시 뭐를 더 세셨습니까? 반대. 즉 그러니까 B가 3인 거 더 셌구나? 그럼 2배가 되겠네요. 네. 그런 부분도 잘 한번 또 치지 않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장 넘어가세요.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느껴질 수만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54번 17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다음 17번 하고 나서 19번은 제가 해드릴게요. 아, 17번 혹시 해봐도 될까요? 네, 답 나오셨어요? 혹시 답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요 20분의 17 잘 나왔습니까? 좋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17번 같은 경우가 거의 6번인 거죠. 적어도 한 사람이 풍선을 터트릴 확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요거 생각하면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즉 여기에서 A, B, C 사람 중에 한 명만 터트리면 되는 거지. 그럼 A, B, C 이렇게 한 명씩만 터트려도 되고 A, B, A, C, B, C 그치? 이렇게 두 명만 터트려도 되는 거고 A, B, C가 다 터트려도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하는 것은 너무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는 얘기죠. 따라서 이 문제에서 반대되는 상황은 뭐야? 하나도 못. 그렇지. 하나도 터트리지 못한 거. 따라서 전체 1에서 하나도 터트리지 못한 확률 5분의 3에다가 그 다음에 B도 터트리지 못할 테니까 3분의 1에다가 C도 터트리지 못할 거 요거를 각각 곱해서 빼주게 되면 20분의 27 이렇게 나오면 되죠. 그쵸? 그러면 19번은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자, 1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냥 대충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위에서 공을 집어넣었을 때 왼쪽으로 할지 오른쪽으로 할지 그건 확률이 똑같대요.
그랬는데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건 언제 B에 도달하느냐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 물론 원래 확률을 구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경우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내가 원하는 B로 나오게 될 경우의 수를 나누는 게 확률을 구하는 거긴 한데 이 문제는 각각의 이 꺾어지는 갈림길에서의 확률을 따로따로 구해서 이 B로 가게 될 그 확률을 결국에는 얻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갈림길이 첫 번째 갈림길이 있어요. 그치? 이 첫 번째 갈림길에서 이쪽으로 가는 확률과 이쪽으로 가는 확률은 좀 각각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2분의 1, 2분의 1. 왜냐면 문제에서 갈림길에서는 각각 가게 되는 확률이 똑같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치? 그럼 여기서 먼저 전체 1에서 얘 2분의 1, 얘 2분의 1 말이야. 그럼 여기까지가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2분의 1이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 2분의 1까지 왔을 때 여기서도 각각 또 2분의 1씩 쪼개지죠. 그러면 2분의 1이 2분의 1로 쪼개지는 거야. 그럼 여기는 2분의 1에 2분의 1로 쪼개지니까 이런 식으로 그치 4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도 어떻게 돼? 4분의 1이 되겠지. 여기까지 설명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파워하고 전부가 들어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요? 몇 분의 1일까? 그렇지. 2분의 1에서 한 번 더 쪼개지는 거야. 그럼 여기도 몇 분의 1이야? 4분의 1이 되겠지. 그럼 생각해보자. 자, 앞에서 어쨌든 왼쪽 오른쪽 하는 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위에 지워봐요. 길이 몇 개야? 4개지. 이 4개로 가게 될 확률이 다 어때야 돼? 똑같아야지.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 왼쪽으로 가는 게 다 똑같다면은 그냥 앞에 지우고 4개네? 4분의 1이네? 하나당 4분의 1이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B로 가게 되는 거는 길 총 4개 중에 몇 개 선택하는 거야? 2개. 그래서 풀이 과정을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가뿐하죠. 그냥 논리 싸움하는 거야 계속. 알겠습니까? 이 논리가 탄탄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길 4개를 내가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에서 2분의 1, 2분의 1. 그 2분의 1이 2분의 1씩 나눠져서 4분의 1, 4분의 1. 2분의 1이 2분의 1씩 나눠져서 4분의 1, 4분의 1인데 이 4분의 1과 4분의 1을 서로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2분의 1을 구하셔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문제가 조금 더 발전이 어떻게 되겠어? 얘가 또 나눠지겠지. 그래서 한 길이 4개 나눠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눠줬을 때 그럼 위에서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을 하고 있으면 너무 오래 걸리겠지. 전체 길이 16개니까 그 중에 2개, 3개 이런 식으로 고르면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런 식으로도 더 내용이 확장될 수 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제 마무리 쭉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10분 정도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숙제 문제 하시면서 궁금한 거 물어보십시오.